우리가 오피앰프라 하면 그냥 크게 하이 게인을 갖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이거를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다 오피앰프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이제 오피앰프하고 OTA가 같이 혼용해 쓰는데, 오피앰프에서 출력 임피던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버퍼를 빼면 우리는 걔가 OTA라고 해서 Operational Transconductor Amplifier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피앰프가 단독으로 판매도 되지만 스탠얼론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인터그레이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버퍼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피앰프와 OTA를 혼용해서 씁니다. 얘는 우리가 챕터 8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전체 개인이 PVT의 변동에 대해서 스테이블 하도록, 즉 안정한 개인을 갖도록 대략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피드백을 걸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학기에는 배우지 못하지만 이제 라자비 책의 챕터 10을 보면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도에 대해 다루게 되고요.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동작하는지, 즉 그 동작하지 못하면 스테이블하게 동작하도록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주파수 보상이 되겠습니다.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이 돼요. 자, 이 오피앰프는 모든 영역에 거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DC를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폭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 필터링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IC의 그 IC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는 이렇게 non-inverting amplifier, 오피앰프 혹은 OT를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걸 보면 이런 형태의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런 앰프의 동작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피앰프 하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고 다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열에서 배울 때 오피앰프는 이제 스탠얼론, 이렇게 오피앰프 자체를 파는 거예요. 스탠얼론 디바이스예요. 그냥 단독 제품입니다. 오피앰프 2개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거 팔죠. 어, 듀얼 인라인 패키지로 해서.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이디얼 오피앰프를 했습니다. 아이디얼 오피앰프 게인은 무한되고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되고 그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제로고 이런 거 있죠. 밴드위스는 넓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오피앰프 우리가 전자를 할 때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그냥 블랙박스로 놓고 개인은 큽니다. 그래서 742 같은 건 개인이 티피컬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80dB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신 테크놀로지로 만들면 60dB 만드는 것도 커요. 60dB는 1000배죠. 예, 60dB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필요해요. 그다음 인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볼테이지를 센싱해야 되니까 무한대야 되죠.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볼테이지를 다른 노드에 부하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그 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5옴 될 수 있고 100옴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암프가 증폭한 그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 제로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아이들인데 이제 우리가 인터그레이션하는 이 오페암프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스펙 내에서 트레이드오프를 합니다. 어떤 거는 좀 손해 보더라도 중요한 거를 강조하는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게인하고 스피드, 게인 에러하고 스피드하고, 그다음 오픈루프 게인, 하고 서플라이 볼테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다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어진 스펙 내에서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스펙들을 보면 이제 오픈루프 게인이 있어요. 피드백이 없을 때 오픈루프 게인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드백을 걸어서 폐회로를 만들면 클로즈루프 게인입니다. 요거에 게인이 얼마나 그 타켓에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냐, 그것도 PVT 변동에 대해서 프로세스나 서플라이 볼테이지나 온도 변동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시그널 밴드, 시그널 처리하는 스피드 해야 되죠. 그걸 만족해야 되니까 3D 밴디스, 개인이 3dB 떨어지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 다음에 개인이 1인 포인트, 개인이 3D 포인트고 떨어지는 거고, 개인이 1인 유너리 게인 밴디스가 어디냐. 적어도 개인이 1 이상이 돼야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웃풋 시그널 스윙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릴레이션이니까 가능하면 주어진 서플라이에서 시그널 스윙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파워는 얼마나 소모하느냐 이런 거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우리 챕터 7에서 어떤 노이즈, 그 다음에 이 선형성, 그 다음에 서플라이의 VD나 그라운드 이런 쪽에 서플라이에 노이즈가 탔을 때 출력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서플라이 리젝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디퍼렌셜이니까 우리가 디퍼렌셜 페어 트랜스를 놓는데 아무리 레이아웃을 잘하고 동일하게 돌려가더라도 두 개는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그 미스매치로 인한 업셋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학기 시작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페암프가 이제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 들어오는 것들이 스위치 캐패시터 같은 거는 신호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페암프의 DC 잡, 인풋 DC 잡, 그걸 커먼 모드 레인지라고 해요. 이 DC 전압이 얼마나 변화해도 되느냐, 얼마나 허용할 거냐,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예요.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굉장히 크게 하면 리니어 영역에 있지 않고 비선형 구간에 있다가 다시 리니어로 들어옵니다. 그게 라지 시그널 이제 동작 특성들인데 그 중에 이제 슬로 레이트가 있어요. 캐패시터가 있으니까 캐패시터가 변하려면 요거 되잖아요. 캐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이 변해야, 시간적으로 변해야 캐패시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는 캐패시터가 있으면 전압이 변하려면 캐패시턴스하고 전류하고 DT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이게 빨리 동작해야 되니까, 이 요거로 표현하는 I of C로 표현되는 이런 게 이제 슬로레이트, 변화의 항이죠. 기울기. 이런 것들이 빨리 동작하는 게 이제 스피드를 빨리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보도록 하죠. 우리 챕터 8에서 했던 거, 클로즈 루프 게인을 10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클로즈 루프, 런인버팅이 클로즈 루프 게인이죠. 루프 게인이 상당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에 이렇게 요거에 10으로 만들려는 게인을 1%를 보장하고자 할 때 이 오픈 루프 게인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이거 했잖아요. 이거의 전달 함수는 이 피드 포워드 게인 디바이 바이 1 플러스 피드백 팩터 타임스 A, 이게 루프 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면 되니까 루프 게인을 요걸 전체로 뽑으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 됩니다. 이거는 1보다 적죠? 1보다 훨씬 적어요. 머치머치 레스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가 되죠? 1 마이너스 이걸 전체를 x로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approximately 1 마이너스 x가 돼요. 파워 시리즈죠? x가 머치 레스던 1이면, 자, 그래서 이게 에러입니다. 자, 우리 이거 했어요. 그죠? 에러에 이게 우리는 앞에서 뭘 했냐면 피드백 할 때는
이걸 GH분의 1 했습니다. 이게 루프 게인이잖아요. 루프 게인분의 1, 이게 루프 게인분의 1의 게랍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는 이거를 1 플러스 R2, R1을 10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10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에라죠? 에라가 1% 해야 되니까, 1% 해야 되니까, 1%면 어떻게 해? 1000분의 1, 100분의,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0.1이어야 되죠? 0.0, 0.001이죠? 그래서 요 개인이 이게 10이니까 이게 10이니까 개인이 10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요게 개인이 1000 이상이 돼야 여기가 1%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PD를 걸고 클로즈 루프를 10으로 유지하는데 개인이 1%에 보장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저항 레이쇼니까 PVT 변동에 따라서 안 변한다고 했어요. 같이 변하니까 레이쇼는. 절대값 이런 건 같이 변하니까 레이쇼는 절대 안 변합니다. 매칭만 잘 유지하면. 그래서 오픈 루프 게인을 60dB 이상을 설계를 해놓으면 이런 건 개런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D에서 배운 거 똑같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오픈 루프는. 그죠? 이게 게인인데 이걸 10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보장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유는요. GM이 PVT에 따라 막 변한다. GM의 한 예 중에 모빌리 타임스, COX 타임스, WL의 VGS 마이너스 VTH인데 이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농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제조할 때마다 다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같은 날 나온 것도 옆에 있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모빌리티도 온도 함수고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고 COX도 달라집니다. 물론 컨트롤은 잘 되지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저항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1% 만족을 못합니다. 10, 개인 10은 설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PD를 걸어서 쓰기 때문에 오피앰프가 파퓰러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밴디스를 보려고 그래요. 밴디스 스피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피앰프가요 싱글 폴 앰플리파이어래요. 즉 다시 말하면 오피앰프의 오픈 오프 트랜스 펑션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3dB 포인트고 이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스텝 펑션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스몰 인스트 펑션이면 여기 출력은 당연히 요거의 스케일로 돼서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런데 바로 못 따라 올라가고 이거 밴디스가 리미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늦게 따라 올라가요. 그죠? 자, 이제는 조건이 설계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클로즈 루프는 10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밸류 1% 동작하는데 그 세트링 타임이 5나노 이하로 되려 그러면 얘의 이 밴드위스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기는 스피드하고 밴드위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똑같이 얘가 이제 원폴 시스템이에요. 원폴 시스템이니까 얘를 보면 DC 게인이 있고 1 플러스 S에 이 3D 포인트를 오메가 나시라고 변함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거의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 DC 게인이 아니고 이제 이 원폴 시스템 여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밴디스 익스텐션 할 때 배웠던 거 동일한 식이 나왔어요. 요게 DC 피드역에서 DC 게인이 떨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가 피드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만큼이 피드백 양이고 즉 dB로 따지면 1 플러스 베타의 A0의 dB고 그죠? 이걸 dB로 따진 거고 이게 여기가 A0를 dB로 따진 거죠? 나누면 dB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밴디스가 이렇게 있던 게 밴디스가 1 플러스 루프 게인만큼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이게 우리가 피드백 했을 때 한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 들었을 때 타임 리스폰스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타임 도메인으로 다시 변환해야 되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1 디바이 바이 s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걸 역으로 타임 도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알파 t 승이에요. 그죠? 자, 요거 밴드위스요. 밴드위스, 요게 밴드위스죠. 여기에 밴드위스인데, 어, 이 타우가 타임 컨스턴트예요. 시정수. 타우는 밴드위스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을 집어넣어, 이런 유닛 스텝 펑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 리스폰스를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 요 트랜스 펑션이 이게 보면 대략 이런 형태죠. S의 알파의 뭐 A라는 형태가 되고 그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다 유닛 스텝 펑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닛 스텝 펑션에 이 라프라스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이게 전달함수고 요거죠. 전달함수 형태고 요게 인풋이니까 이게 출력이 돼요. 자, 얘를 펼치면 어떻게 돼? S분의 알파 1이 되고 S 알파의 알파 2가 됩니다. 그죠? 요거 다시 역으로 바꾸면 유니스타 방식이 되고 요거 바꾸면 E2 마이너스죠. 그런 식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타겟이 있습니다. 1% 되는데 0.99 되는데 파이널 값이 이게 0.99 되는데 0.99 파이널 0.99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파이널 0.99죠. 그 0.99에 요거 되는데 이제 그 얼마나 걸리냐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때에 5나노까지 둬야 되니까 타우는 1.09 나노 세카 되고요. 얘를 밴디스로 바꾸면 라디안 퍼세크로 바꾸면 오메가죠. 9.17 기가예요. 10의 9승이죠. 자, 얘를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하고 프리퀀시하고는 2파이 관계에 있으니까 프리퀀시로 표현하면 얘를 2파이로 나눠주면 1.45기가 헤르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유너리 게인 밴디스가 1.45기가 헤르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서 여기가 프리퀀시로 따지면 1.45 기가헤르츠 이상이 돼야 아까 그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얘는 뭐냐면 밴디스하고 신호 처리하는 스피드를 살펴본 거예요. 밴디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신호 처리를 빠른 신호 처리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회로를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심플한 OTA 혹은 OP 앰프가 원 스테이지로 했더니 우리 챕터 4의 디퍼런셜 앰프 배웠을 때 배운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요 커런 거울, 전류 거울을 통해서 싱글랜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요 개인은 이렇게 요거놈이 디퍼런셜 인풋을 볼테이지를 받아서 커런트 만들어주고 이게 아웃풋을 만들어내니까 얘는 GM, DC 게인은 1, 2에다가 똑같은 게 GM1, GM2가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R로 4하고 R로 2하고 패러렐 이게 DC 게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캐패시터가 영향을 주지 않는 DC 프리퀀시에서의 게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캐패시터가 프리퀀시 올라오면 이놈이 부하가 줄죠. 그래서 절로 이렇게 흐르니까 노딩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죠? 이게 SCL분의 1이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토탈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면 ROP에 RON에다가 CL을 곱한 게 여기서 타임 컨스턴트예요. 그분의 1이 폴입니다. 이거 이론해서 여기서 폴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 DC 게인이 생기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DC 게인이 GM N 이게 N모스죠. 1, 2가 그 다음에
RP 모스의 RN 모스 요게 게인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CL의 RP 패러렐 RON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 거는 뭐냐면 디퍼런셜을 받아서 디퍼런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널 스윙이 요 디퍼런셜 투 싱글 핸디도 바꾼 거보다 2배가 돼요. 그죠? 동일한 거면 시그널 스윙이 2배입니다. 시그널 스윙이 2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를 이런 형태로 보면 그죠? 아, 풀리 디퍼런셜이에요. 얘가 이제 동작하려면 커브 모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그건 뒤에 다루겠습니다. 자, 스윙을 보면 싱글핸드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웃풋 스윙은 그럼 어떻게 할 거나, 그죠? 스윙은 이제 VDD로 맥스 올라갈 수 있는 거는 VDD에서 얘 M4의 세츄레이션 유지하기 위한 여 VDS4 여기에 VDD고 VDS 세츄레이션 4 요거는 그 침몰 못 한다고 했어요. M4를 세츄레이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는 대략 얘를 세츄레이션 유지하게 한 거, 얘를 세츄레이션 유지하게 하니까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2개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돼요. 그러면 요 구간만 아웃풋이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대략 스윙을 요거 빼기 VDD 빼기 3개 요거 VDS 세츄레이션, VDS 세츄레이션 어프로ximately 3배의 게이트 오브 드라이브 볼테이지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여기 들어갔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자, 디퍼런셜은 그 2배예요. 2배. 그죠? 2배. 싱글랜드가 저러니까 싱글 사이드가 저렇게 스윙하니까 디퍼런셜 2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싱글랜디드로 바꾼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는 폴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 폴과 이 폴은 똑같아요. 그 폴은 아까 얘기했죠? CL 타임스 이게 Rout 분의 1이라고요. 자, 얘는 여기서 도미넌트 폴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가면서 가고 이렇게 시그널 2개로 가죠. 그렇죠? 그러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폴제로 배울 때에 요로 가는 게 캐패시터 때문에 이 패스하고 이 패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퀀시 디펜던트 된 걸 도와주죠. 그럼 제로가 하나 생겨요. 제로가 어디 생기냐면 여기에 페라스틱 캐펫이 보이나요? 요 페라스틱 캐패시턴스는 이게 C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캐패시터 생기는 거는 요거에 뭐예요? 1 오브 GM이죠? 저항이 GM3예요. CP분의 1이 이게 폴이에요. 그래서 CP, GM, P모스 3이고 여기 폴인데 요거의 2배의 프리퀀시에 지로가 생깁니다. 지로가 생겨요. 자, 노이즈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이즈는 M1, M2, M3, M4가 노이즈를 발생해요. 그죠? 우리 챕터 7에서 노이즈 제너레이션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원 스테이지를 이제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도록 하죠. 얘는 디퍼런셜을 바꿔서 디퍼런셜 인풋을 센싱해서 뭐예요? M1, M2 센싱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은 이렇게 그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 나오고 여기는 non 인버팅 터미널, 이거는 인버팅 터미널. 이렇게 출력 이렇게 됐죠. 그래서 디퍼런셜 인풋은 두 신호의 차이예요. 그래서 노 프리퀀시 게인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풋을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커런트를 만드는 GM에다가 Rout인데 Rout은 P모스, M모스 이렇게 패럴로 돼 있죠. 이게 로 프리퀀시 게인이에요. 자, 우리 커먼 모듈레이션 레이쇼를 했습니다. 앞에서 커먼 모듈레이션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디퍼런셜 앰프는 디퍼런셜 신호로만 출력으로 가야 되는데 브레인이도 디바이스 미스매치나 그 다음에 이 커런 소스의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유한하기 때문에 커먼 전압이 여기에 같이 M1, M2가 같이 움직이더라도 커먼 전압이죠. 이렇게 묶어서 같이 얘들이 커먼이 움직이더라도 출력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그건 있으면 안 되는데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시험할 날은 커먼 모드에서 디퍼런셜 나오는 게인과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출력이 나타나는 거. 그죠? 예, 이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요게 우리 앞에서 계산 다 했습니다. 이 4장 디퍼런셜 할 때 모드 디퍼런셜 가능은 대략 개인이 이렇게 돼요. 그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예, 얘가 이 테일 커런트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면 적어져요. 그죠? 음, 유한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미스매치 때문에 나온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모드 그 리액션 레이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크면 돼요? 요 테일 커런트의 아웃풋 임피던스 크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는 디바이스가 완전 매칭됐을 때고 디바이스 언매칭 됐을 때 다시 말해 M1M2 이런 것들 언매칭 됐을 때는 이게 미스매치죠. 우리 매칭될 때는 M1M2 같은데 얘는 미스매치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스매치로 인해서 커머 릴렉션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네? 우리 챕터 4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ICMR은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풋의 이 게이트 전압의 DC가 이 DC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나, 여기에 DC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커먼 모드제예요. 그거 스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모드는 M모드를 한번 볼까요? 얘는 미니멈 가려면 얘의 세츄레이션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요 서포트는 요 전류 테일 커런트 흐르면 여기 VGS가 2가 생기죠. 얘도 서포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어도 미니멈 값은 요 세츄레이션 플러스 요 테일 커런트가 WL이 결정되면 요 VGS가 결정되는데 얘를 서포트 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미니멈 값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 보시죠. 자, M3부터 보겠습니다. M3의 요 게이트 전압은 VDD 마이너스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에요. 이게 그 전압이죠. 그럼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전압이 요 게이트 전압보다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M1이 세츄레이션의 트라이얼 리전으로 들어가죠. 크게 구간이 이겁니다. 그죠? 요거예요. 자, 왜 여기 거를 안 따져요? 요거보다 여기는 여기 세츄레이션이라는 VDS지만 이 M3는 다이오드 커넥터니까 요 게이트 전압은 이 VD에서 이 테일 커런트가 흐르는 요 테일 커런트 2분의 1 여기 흐르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VDS가 값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픽스돼 버려요. 자, 그러면 얘는 이 값보다 스레시홀드 올라가니까 여기로 따져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디퍼런셜 페어를 PMOS로 만들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보면 얘는 미니멈 올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죠. 이게 전류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WL L이 결정되면 요거 결정됩니다. 그죠? VGS3가 결정돼요. 그럼 이거 결정되면 이 전압은 내려올 수 있는데 요거보다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봐봐요.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보면 자, 여기서까지 세츄레이션 유지하려면 VDD 마이너스 요거 VD의 세츄레이션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ISS 이거 유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얘를 서포트 해줘야죠. VSG1 이걸 유지해줘야 됩니다. 사이즈가 결정됐으면 테일 커널가 결정되면 이거 픽스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VSG를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뭐 여기 VGS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S를 썼죠? 예, 그러니까 절대값 안 취했습니다. 커모드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인풋 커모드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요게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서 신호가 톡톡 튀는 거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스윙은 어떻게 되나요? 아웃풋 스윙은 아웃풋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 이게 아웃풋 스윙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한쪽 보도겠습니다. 얘 세츄레이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세츄레이션 유지해야 돼요. 그죠? 즉, 다시 말해, 이전압이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다음 위로 이제 변하는 건, 위로 변하는 건 뭐예요? 여기 이놈을 세츄레이션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V 세츄레이션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요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 피모스 페어가 디퍼런셜 페어인 거는 아웃풋 스윙하는 거 보세요. 스윙하는 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얘 세츄레이션 유지하고 얘 세츄레이션 유지해야 됩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픽스 데프를 세츄레이션 유지했고, 여기까지는 이 테일 커런트가 결정되면 픽스 되죠. 그럼 얘는 이 이전압이 스트레스홀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전압이 픽스됐다 그러면 이전압이 스트레스홀드 이하로 요 전압보다 스트레스홀드 이하로 내리면 M2가 이제 트라이오진스로 가죠. 그죠? 예, 그게 백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VD에다 VD 세츄레이션 유지하도록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응. 그 다음에 밑에는요.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얘가 세츄레이션 유지하도록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아웃풋 스윙은 어느 걸 보더라도 싱글 사이드 아웃풋 스윙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예, 대개 VDD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3배의 VD의 세츄레이션 값이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옵셋이에요. 옵셋이죠. 옵셋은 얘와 얘가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얘가 미스매치로 발생하는데 그 옵셋이 이제 인풋으로 환원해서 우리 노이즈를 인풋으로 환원하는 것은 인풋 리퍼드 옵셋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옵셋은 두 개 트랜지스터에 동일한 거가 바짝 붙여놨어도 이제 미스매치를 발생한 어떤데 스레시홀드 미스매치에다가 그다음에 커런트 팩터 미스매치가 요 GM 오브 I의 역수로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P모스 똑같아요, 그죠? P모스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GM 이거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스레시홀드 미스매치가 크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훨씬 큽니다. 요 뒤에 미스매치보다. 자, 그럼 얘 똑같아요. 얘가 미스매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놀러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풋으로 하려면 이 개인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스매치는 랜덤 베어리블이기 때문에 파워를 다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요 N모수 기여한 거 다 더했네요. 그죠? P모수가 기여한 거 여기에다가 P모수는 보세요. 여기 게이트 쪽에서 오면 커런트 오면 GM 3에 스퀘어 하면 되고 요쪽 게이트 쪽으로 하면 요 N모스의 GM 스퀘어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식을 배웠어요.